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마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67살 남성분의 경우에요. 매일 아침 생마늘 5쪽씩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코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마늘이 위험할 뻔했던 겁니다. 마늘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몸에 좋다고 해서요.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분도 계시고 반찬에 꼭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 사람은 마늘을 반찬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 이 마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병원에서는 수술 2주 전부터 마늘을 조심하라고 할까요? 왜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의사들이 마늘 섭취를 물어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마늘의 또 다른 얼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정림 선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항감 효과,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 TV에서도 나오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강조하죠. 그래서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이에요.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혈압약 드시는 분 계십니까? 당뇨약 드시는 분은요? 혹시 혈액순환 개선제 드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이 내용 꼭 놓치지 마세요. 마늘은 음식이지만 약처럼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상황별로 봐야 해요.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 이게 강력한 활성 물질이거든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항균, 항산화 효과로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약을 드시는 분, 위장이 약한 분, 특정 질환이 있는 분한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에 좋다고 먹는 마늘이 약 효과를 방해하거나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나는 약 안 먹는데 뭐, 나는 건강한데 뭐, 그럼 괜찮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마늘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제대로 먹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 숨 고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내용이 조금 무거울 수 있거든요. 마늘은 자극적입니다. 이건 누구나 아시죠? 생마늘 한쪽 드셔보시면 알아요. 입안이 화끈거리고 목이 따갑고 속이 쓰립니다. 그게 바로 알리신의 작용이에요.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는 성분이지만 동시에 위점막을 자극합니다. 일부 연구에서 만성 위염 환자가 생마늘을 과다 섭취했을 때 증상 악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위가 약한 분이 자극적인 마늘을 계속 드신다면 악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역류성 식도염 앓는 분 많으시죠? 속 쓰리고 가슴이 타는 것처럼 아프고 트림이 자꾸 나오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마늘을 계속 드신다면 나아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마늘은 하부식도 괄약근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위와 식도 사이의 문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지죠. 의학 보고에 따르면 역류성 식도염 환자 중 마늘 섭취를 줄인 분들이 증상 개선을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에 좋다고 먹는 마늘이 여러분의 역류성 식도염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늘 드시는 분 계시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공복에 마늘을 먹으면 위벽이 직접적으로 자극받습니다. 보호막이 없는 상태니까요. 일부 임상 보고에서 공복 마늘 섭취와 급성위 자극의 연관성이 관찰된 바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는 마늘이 위를 공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궤양이 있으신 분들, 마늘은 피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궤양이라는 건 위벽에 상처가 난 상태잖아요. 그 상처에 마늘의 자극 성분이 닿으면 염증이 악화되고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의학 보고에서 궤양 환자가 마늘을 지속 섭취한 경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어요. 이쯤 되면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위장 파트입니다.
해당되시면 익혀서 먹기, 식후 섭취, 양 조절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잠깐만 숨 고르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약을 드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 여러분 많으시죠? 특히 혈액순환 개선제, 항근고제 드시는 분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건강한 사람한테는 혈전 예방 효과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그런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효과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피가 묽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의학문헌에서 항근고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마늘을 함께 섭취했을 때 출혈 경향이 증가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코피가 멈추지 않거나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 마늘이 혈당을 낮춘다고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마늘은 실제로 혈당 강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마늘까지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의학 자료에서 당뇨약 복용 환자 중 마늘을 과다 섭취한 경우 저혈당 증상 발생 빈도 증가가 관찰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먹는 마늘이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마늘의 특정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일부 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술 예정이신 분, 의사가 마늘 먹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요? 출혈 때문입니다. 마늘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피가 굳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술 중에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의료 현장 보고에서 수술 전 마늘 섭취가 출혈량 증가와 연관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어요. 수술 전에는 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약물 상호작용 파트입니다. 약 드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잠깐 쉬어가도 됩니다. 숨 한번 고르시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 지방간, 간염, 간경화 이런 진단 받으신 분 계십니까? 마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마늘의 황화합물 성분이 간에서 대사될 때 간세포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일부 의학 보고에서 만성 간질환 환자가 생마늘을 과량 섭취했을 때 간 효소 수치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마늘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 특히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마늘에 칼륨이 꽤 들어있다는 거 아셨나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럼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죠.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해요. 심장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의학 자료에서 만성신질환 환자가 마늘을 과다 섭취한 경우 고칼륨 혈증 위험 증가 가능성이 언급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몸에 좋다고 먹는 마늘이 심장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마늘 먹고 두드러기 난 적 있으세요?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가렵거나 피부가 빨개지거나 그럼 마늘 알레르기일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일부 의학 문헌에서 마늘 알레르기 사례가 보고된 바 있는데요.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까지 갈 수 있어요. 호흡곤란, 혈압 저하, 쇼크 상태,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나는 괜찮았는데 그럼 다행입니다. 하지만 알레르기는 언제든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임신하신 분, 아기 낳고 모유 수유 중이신 분, 마늘 섭취 신중하셔야 합니다. 적당량은 괜찮아요. 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 과다 섭취 시 자궁 수축 자극 가능성이 제기됐고 수유 중에 마늘을 많이 먹으면 모유 맛이 변해서 아기가 거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키우려고 먹는 마늘이 오히려 아기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질환별 주의사항입니다. 해당 질환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잠깐 쉬어가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흔히 보는 패턴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들은 일반적인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67살 남성분의 경우에요. 심방세동으로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늘이 좋다는 걸 보고 매일 아침 생마늘 5쪽씩 드셨대요. 3달 동안요. 몸에 좋다는데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코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근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피가 계속 나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혈액 응고 수치가 비정상이었습니다. 과도한 항응고 상태였던 겁니다. 의사가 물었죠. 최근에 약 바꾸신 거 없으세요? 건강보조식품 드신 거 있으세요? 그제야 마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로 괜찮아지셨지만 자칫하면 큰 문제가 될 뻔했던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건강하려고 먹은 마늘이 위험할 뻔했던 겁니다. 72살 여성분이에요. 만성 위염을 앓고 계셨는데 증상이 크게 불편하진 않으셨대요. 그러다가 딸이 마늘이 면역력에 좋다며 흑마늘을 한 박스 사다 드렸어요. 엄마, 이거 몸에 진짜 좋대요. 매일 드세요. 효녀 딸이 사다 준 거니 열심히 드셨습니다. 하루에 10알씩이요. 이 주가 지나자 속이 계속 쓰렸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렇게 넘기셨대요. 한 달이 지나니까 밥을 먹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속이 타는 것처럼 아팠거든요. 결국 병원에 가셨어요. 내시경 검사 결과 윗궤양이 생겼습니다. 만성 위염이 악화된 거였어요. 의사가 물었죠. 최근에 자극적인 음식 많이 드셨어요? 그제야 흑마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중단하라고 했어요. 흑마늘도 생마늘만큼은 아니지만 과다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줍니다. 그분은 그때 깨달았대요.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구나.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58살 남성분이 담낭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 2주 전 병원에서 주의사항을 받았어요. 특정 음식, 약물 섭취를 조심하세요. 하지만 마늘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대요. 그분은 평소처럼 매일 아침 마늘을 드셨습니다. 마늘 정도야 괜찮겠지. 수술 전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소판 기능 수치가 이상했어요. 응고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의사가 자세히 물어봤죠. 혈액순환 관련 약이나 보충제 드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음식은요? 마늘 같은 거. 마늘은 매일 먹는데요. 수술이 연기됐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어요. 출혈 위험 때문이었죠. 그분은 그때 후회했대요. 마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이야. 사소해 보이는 음식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65살 여성분이 당뇨 환자였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당뇨약을 드시고 있었죠.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마늘이 혈당을 낮춘다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이거다. 그리고 매일 생마늘 3쪽씩 드셨어요. 약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렇게 하면 혈당이 더 잘 떨어지겠지?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혈당이 정말 떨어졌거든요. 역시 마늘이 효과가 있네. 그런데 이 주차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집에 있어서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혈당을 재보니 위험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마늘의 혈당 강화 효과와 당뇨약 효과가 겹쳐서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진 거였어요. 그분은 그때 알았대요. 좋은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구나. 이런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핵심은 과다 섭취와 약물 중복입니다. 잠깐 쉬어 갑시다. 지금까지는 마늘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마늘의 핵심 성분 알리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마늘 효능의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설명해 드리죠.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를 만나요. 그럼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해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알리신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일부 연구에서 알리신의 산화 촉진 메커니즘이 분자 수준에서 관찰된 바 있어요. 알리신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고 내부에서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정량이면 이게 병원균을 죽이는 좋은 작용이지만 과다하면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점막세포처럼 재생이 빠른 세포들은 더 큰 영향을 받아요. 마늘에는 알리신 외에도 다양한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요. 디알릴 설파이드, 디알릴 디설파이드. 이름은 어렵지만 작용은 간단합니다. 이 성분들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피가 뭉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혈전 예방 효과로 좋죠. 하지만 한근고제 드시는 분한테는 효과가 중복돼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의학 연구에서
마늘황 화합물의 혈소판 억제 메커니즘이 관찰됐어요. 마늘 성분이 혈소판 응집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술 전이라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이 위를 자극하는 이유, 단순히 매워서가 아닙니다. 알리신이 위 점막 세포의 특정 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산 분비가 증가합니다. 정상적인 위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위염이 있거나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라면 과도한 위산이 손상된 부위를 더 자극합니다. 일부 실험 연구에서 만성 위염 상태의 위점막 세포를 마늘 추출물에 노출시킨 결과 세포 손상 마커가 증가한 게 관찰됐어요. 이게 실제 사람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마늘을 먹으면 간에서 대사가 일어납니다. 황화합물들이 간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거죠. 건강한 간이라면 문제 없어요.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진 분이라면 간세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의학 자료에서 강경화 환자가 마늘을 과다 섭취했을 때 간효소 수치 변화가 관찰됐어요. AST, ALT 수치요. 이건 간세포가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늘에는 칼륨이 적지 않게 들어있어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가요. 고칼륨 혈증이죠. 이게 위험한 이유는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학 연구에서 만성 신부전 환자의 칼륨 섭취와 부정맥 발생에 연관성이 제기된 바 있어요. 고칼륨 식품을 과다 섭취한 경우 심장 박동 불규칙 위험이 언급됐습니다. 몸에 좋다고 먹는 마늘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마늘이 몸에서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왜 조심해야 하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여러분, 마늘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게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마늘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거 완전히 틀렸습니다. 마늘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면 부담이 됩니다. 하루 생마늘 기준 한두 쪽이 적당합니다. 3쪽까지는 괜찮고요. 그 이상은 과다예요. 나는 5쪽씩 먹는데 멀쩡한데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일부 장기 연구에서 과다 섭취자의 위 점막 변화가 관찰된 바 있어요. 암 예방한다고 먹는 마늘이 오히려 위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흑마늘은 완전히 안전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흑마늘이 생마늘보다 자극이 적은 건 맞아요.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흑마늘도 마늘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변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황화합물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흑마늘은 당 함량이 높습니다. 생마늘보다 훨씬 높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늘즙, 마늘진액은 더 좋다. 농축됐다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수 있어요. 성분이 농축돼 있어서 한 번에 과다 섭취하기 쉽거든요. 일부 부작용 사례 보고에서 마늘 액상 제품 과다 섭취로 위장 장애가 보고된 바 있어요. 속쓰림, 구역질, 설사 이런 증상들입니다. 농축액이니까 효과도 빠르겠지. 효과가 빠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도 빠릅니다. 마늘은 무조건 항감 효과가 있다. 이것도 과장입니다. 마늘의 항감 효과는 연구된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에요. 실험실 연구나 동물 실험에서는 확인됐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마늘 냄새만 안 나면 괜찮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냄새를 일으키는 성분과 양리작용을 하는 성분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냄새를 없애도 활성 성분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위장 자극, 약물 상호작용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천연이니까 안전하다.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천연이라고 다 안전한 건 아닙니다. 독버섯도 천연이고 독초도 천연이에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다 섭취하면 천연이라도 부담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이 적당하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나이, 체중, 건강 상태, 먹는 약 전부 다르잖아요. 20대에게 괜찮은 양이 70대에게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마늘은 약 대신 먹을 수 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마늘은 음식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보조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약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특히 만성질환은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약을 끊고 마늘로 대체하면 병이 악화될 수 있어요. 마늘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암은 여러 요인이 겹쳐서 생깁니다.
마늘 하나로 암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마늘을 많이 먹으니까 다른 생활 습관을 무시해도 된다. 이건 더 위험합니다. 마늘은 전체 건강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싼 마늘이 더 좋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비싼 마늘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적당량을 상황에 맞게 먹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정리되셨을 겁니다. 마늘은 적당히 상황에 맞게 먹는 음식입니다. 마늘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조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 때문에 빨리 무르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산곤 보관이 기본입니다. 단 깐 마늘은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공기 노출을 최소화해야 산화를 막을 수 있어요. 싹이 난 마늘은 영양가는 떨어지지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녹색으로 변했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면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리법에 따라서도 마늘의 성분은 달라집니다. 생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가장 높아요. 효능도 강하지만 자극도 강합니다. 익힌 마늘은 알리신이 일부 줄어들지만 다른 유익한 성분들은 남아있어요. 일부 식품 분석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가열하면 알리신은 감소하지만 항산화 성분은 상당 부분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혀 먹어도 충분히 좋다는 겁니다. 마늘을 자르고 10분 기다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늘을 자르면 알린과 효소가 만나서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이 반응이 최대가 되려면 약 1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알리신이 많다는 건 자극도 강하다는 뜻입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오히려 자르자마자 익히는 게 낫습니다. 자극을 줄이려면 자르자마자 조리하세요. 그리고 마늘기름 집에서 만들어 두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늘에는 수분이 있고 기름은 산소를 차단하죠. 이 환경이 특정 균이 자라기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곤에 오래 두면 위험도가 커집니다. 드물지만 위험도가 큰 편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식품안전경고에서 가정에서 만든 마늘기름으로 인한 식중독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어요. 만들었다면 냉장 보관하고 일주일 이내에 소진하세요. 상곤에 오래 두는 건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마늘은 신선하게 익혀서 제대로 보관해서 먹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60대 이상이시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약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루 생마늘 기준 한쪽 이하를 권장합니다. 많아야 2쪽이고요. 그것도 익혀서 드세요. 생마늘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식후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나는 평생 마늘 먹었는데 멀쩡해. 지금까지는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는 변합니다. 과거엔 괜찮았던 게 지금은 안 괜찮을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장질환 이런 질환 있으신 분들 마늘 섭취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임의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신다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약물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의사한테 마늘까지 물어봐야 하나? 네,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먹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수술 예정이시면 최소 2주 전부터 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생마늘은 물론이고 흑마늘, 마늘 보충제 다 중단입니다. 1주 전부터만 끊으면 되지 않나? 안 됩니다. 마늘의 항응고 효과는 섭취 중단 후에도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어요. 2주는 안전마진입니다. 수술이 연기되는 것보다 미리 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임신 중이시거나 모유 수유 중이시면 마늘은 소량만 드세요. 요리에 들어가는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생마늘을 따로 챙겨 먹거나 보충제를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와 말기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자궁 수축 자극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거든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이런 진단 받으신 분들 마늘은 당분간 피하세요. 최소 3개월은 끊는 게 좋아요. 증상이 완전히 나아진 후에 조금씩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것도 익힌 마늘부터요. 마늘이 위에 좋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건강한 위를 가진 사람한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위가 아픈 사람한테는 자극제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본인 상황에 맞게 마늘 섭취를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마늘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마늘을 못 먹는 분들을 위한 대안이 있어요. 양파입니다. 양파는 마늘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황화합물이 들어있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마늘보다 자극이 덜해요. 특히 익힌 양파는 위장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양파로 대체하세요.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도 좋은 대안이에요. 항겸 효과가 뛰어나고 소화를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처럼 자극적이지 않아서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생강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부추도 있습니다. 부추도 마늘과 같은 과예요. 비슷한 효능이 있지만 자극은 훨씬 덜합니다. 특히 익힌 부추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요. 부추전, 부추무침 이런 식으로 드시면 마늘 효과를 일부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면 오메가3 지방산도 고려해 보세요. 등푸른 생선, 아마씨유, 호두 이런 음식들이 좋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마늘 못지않아요. 마늘의 항산화 효과를 원하신다면 다른 항산화 식품도 많습니다. 블루베리, 녹차, 토마토, 브로콜리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마늘 하나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식품으로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면 마늘을 못 드셔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모아봤습니다. 하나씩 답해드릴게요. 마늘종도 마늘처럼 조심해야 하나요? 마늘종은 마늘보다 훨씬 순합니다. 자극이 덜하고 섬유질도 풍부해요. 마늘을 못 드시는 분이 마늘종은 드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 과다 섭취는 피하세요.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마늘 장아찌는 어떤가요? 마늘 장아찌는 생마늘보다 자극이 덜합니다. 숙성 과정에서 일부 자극 성분이 분해되거든요. 하지만 소금 함량이 높습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 두세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늘 먹고 속이 쓰린데 우유 마시면 되나요? 우유가 일시적으로 속 쓰림을 완화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마늘로 인한 위자극은 이미 일어난 상태거든요. 우유로 중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적게 드시는 게 낫습니다. 마늘과 꿀을 재워두면 독성이 생기나요? 그 자체로 독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물기가 있으면 부패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들었다면 냉장 보관하고 2주 이내에 드세요. 마늘 냄새 없애는 방법이 있나요? 사과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이 마늘 냄새 원인 물질을 분해해요. 우유도 일부 효과가 있고요. 녹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적게 먹는 겁니다. 마늘을 냉동 보관해도 되나요? 됩니다. 마늘은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다. 껍질을 까서 밀폐 용기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석 달 정도는 문제 없어요. 영양소도 대부분 유지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됩니다. 마늘 알레르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늘을 먹고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알레르기 가능성이 있어요. 심하면 호흡 곤란이나 어지러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마늘 영양제는 안전한가요? 인증받은 제품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게 부작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법 용량을 꼭 지키셔야 하고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건강기능식품도 성분이 농축돼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마늘 먹으면 혈압이 낮아진다는데 정말인가요? 일부 연구에서 혈압 강화 효과가 관찰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만큼 강력하지는 않고 개인차도 큽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마늘까지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어지러움, 피로감,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반드시 의사 처방약으로 하시고 마늘은 보조적으로만 활용하세요. 절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마늘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하루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유익한 효과는 볼 수 있어요. 방송에서는 더 많이 먹으라던데요? 그건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 기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정답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적절하게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은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하루 생마늘 기준 한두 쪽이면 충분합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입니다. 60대 이상이시거나 질환이 있으시면 한쪽 이하로 줄이세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다음은 조리 방법입니다. 생마늘보다는 익힌 마늘이 안전합니다. 볶거나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열을 가하면 알리신의 자극성이 줄어듭니다. 위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효능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습니다. 공복에 마늘 드시는 거 피하세요.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먹어야 자극이 덜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약이든 약을 드신다면 마늘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늘 먹고 속이 쓰리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며칠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적정량을 지키세요. 익혀서 드세요. 공복은 피하세요. 약 드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증상이 나오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여러분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질환 있으신 분들, 약 드시는 분들, 수술 예정이신 분들, 60대 이상 시니어분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길었죠? 하지만 끝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아실 겁니다. 마늘이 왜 조심해야 하는 음식인지. 마늘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 드시는 약, 건강 상태, 이걸 고려해서 먹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적정량을 지키세요. 익혀서 드세요. 공복에는 피하세요. 약 드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여러분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질환 있으신 분들, 약 드시는 분들, 수술 예정이신 분들, 60대 이상 시니어분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 다음 영상 보시기 전에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내가 먹는 마늘, 내 몸 상태에 맞게 먹고 있나? 이것만 확인하셔도 오늘 영상 본 보람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좋다는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마늘 괜찮은지, 이런 증상이 있는데 마늘 때문인지, 이렇게 먹어도 되는지, 궁금한 거, 경험담 전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 모양도 함께 눌러주세요.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약 드시는 어르신들, 수술 예정이신 분들께는 꼭 알려주세요. 청림 선생이었습니다니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현명하게 드세요.